작가님,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에 손님들이 다 나가고 카페가 조용해지면 저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테이블을 닦아요. 오늘은 그러다가 그냥 누군가한테 이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지더라고요. 오늘 낮에 제 카페에서 큰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카페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당장 1억 내놔. 네 서방이 번 돈에서 1억 내놓으란 말이야.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삿대질하시는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테이블 위 물잔만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에 어깨부터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겠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심장이 하나도 안 떨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이랑 반으로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서 시어머니 앞 테이블에 조용히 밀어드렸어요. 어머니, 1억은 없고요. 이 10,000원으로 택시 타고 가세요. 차 안에서 이 서류나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펼쳐보시더니 눈이 커지면서 손이 파르르 떨리셨어요. 그러더니 그 종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셨죠. 작가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50대 후반 여자예요. 그 건물 1층에서 지금 이 카페를 하고 있고요. 단골 손님들은 그래요. 사장님은 팔자가 좋다고, 늙어서 자기 건물에서 커피나 내리며 편하게 산다고. 이혼했다고 하면 위자료 두둑이 받아서 건물 샀나 보다 그런 눈길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에요. 이 건물 벽돌 하나, 바닥 한 평, 전부 제 살 깎아서 만든 거예요. 남편이 번 돈이요? 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단 10원도 여기에 섞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당당하게 굴었는데 혼자 사무실에 앉으니까 옛날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제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는 카페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30년 전부터 쓰던 무겁고 시커먼 재단 가위인데요. 손잡이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쥐면 쇠 냄새가 배어나는 낡은 가위예요. 그걸 만지작거리다 보니 자연스레 제 두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툭툭 붉어져 있고 오른쪽 검지는 미싱바늘에 밀어넣던 버릇 때문에 옆으로 휘어버렸거든요. 지문도 달아서 스마트폰 지문 인식도 잘 안 돼요. 이 손으로 그 캄캄하던 세월을 버텨낸 거예요. 제가 처음 재봉틀 앞에 앉은 게 21살 겨울이었어요. 동대문 평화시장 뒤편 창신동 비탈길을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반지하 방. 거기가 저랑 그 사람의 첫 신혼집이자 일터였어요. 문을 열면 언제나 곰팡이네랑 연탄 가스 냄새가 훅 끼쳤는데 햇빛은 하루에 딱 20분 손바닥만한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미싱을 밟았어요. 드르륵, 드르륵. 원단 먼지가 하도 날려서 밤에 침을 뱉으면 까만 덩어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졸리면 믹스커피 2봉지를 종이컵에 진하게 타서 마셨는데 그거라도 삼켜야 눈꺼풀이 떠졌거든요. 남편은 그 시절 동대문 야시장에서 리어카를 끌었어요. 제가 밤새 박음질해서 옷을 쌓아두면 그걸 노끈으로 묶어 오토바이에 싣고 나갔죠. 언젠가는 우리도 햇빛 보고 살 날이 오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도 자투리천으로 감싸고 다시 밟았어요. 피가 옷감에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팔 수가 없으니까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식은 밥에 물 말아 훌훌 넘기고 다시 앉았고요. 시어머니는 그때도
저를 아래로 보셨어요. 가끔 내려오시면 코부터 막으셨는데 이 퀴퀴한 냄새. 우리 아들이 공순이 만나서 이 고생이다. 그러면서도 제가 만들어둔 옷 중에 돈 될 만한 건 쏙 빼가셨죠. 남편이 번 돈은 피 같은 돈이고 제가 손가락 찔려가며 번 돈은 당연한 시다바리 짓. 어머니 머릿속엔 항상 그랬어요. 그렇게 5년을 버텼더니 제가 디자인한 겉옷 하나가 동대문에서 대박이 났어요. 도매상들이 반지하 앞 골목에 줄을 서고 오토바이 소리가 끊이질 않았거든요. 리어카 끌던 남편은 어느새 번듯한 매장 사장님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돈이 포대자루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고생이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그게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반지하를 벗어나 처음 아파트로 이사 가던 날 거실 장판 닦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이제 보일러 냄새 맡으며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곁에 있던 사람의 밑바닥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더니 어느 날부터 제가 끓인 찌개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어요. 밖에서 밥 먹었어. 환기 좀 시켜. 넥타이를 푸는데 재킷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찌개 냄새도 아니고 시장 먼지 냄새도 아닌 여자 화장품 냄새였어요. 남편이 제 손에서 옷을 획 낚아채며 눈을 피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전세 아파트로 모셔드리고 나니 아주 기고만장해지셨는데 명절에 시댁 가면 저는 종일 전을 부치고 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보시면서 제 등 뒤에 대고 툭툭 말씀을 던지셨죠. 너는 우리 민창이 아니었으면 평생 지하 창고석에서 미싱이나 밟았을려니야. 내 아들 덕에 호강하면서 나한테 알아서 기어야지. 파 썰던 손을 그냥 멈췄어요. 남편이 쇼핑몰 차릴 때 사이트 만들 돈이랑 초기 자금, 전부 제가 그릇 닦고 부업 뛰어 모은 거였거든요. 남편은 그때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니 입에서는 지 아들 피 같은 돈이라는 소리만 나왔어요. 제가 굽은 손가락으로 이악 물고 버텼던 시간은 그 집안에서 아예 없는 일이었던 거죠.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 사무실에서 터졌어요. 며칠째 야근한다기에 보온 도시락을 싸서 스튜디오로 찾아갔는데 문 앞에서 망설이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반투명 유리문 너머로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스튜디오 모델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24살.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지하 공장에서 며칠 밤을 새워 디자인한 바로 그 옷이었어요.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도시락 가방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어요. 문 손잡이를 잡으려다 제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거칠고 툭툭 붉어진 손. 저 안에서 웃고 있는 여자의 매끄러운 손이랑 참 달랐어요. 화를 내고 따지는 것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이미 나를 밟고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 버렸구나. 내가 바닥을 기며 떠받쳐준 그 자리에서 저러고 있구나. 저는 손잡이에서 손을 뗐어요. 도시락 가방을 소리 없이 바닥에 내려놓고 비상구 계단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계단 중간에 다리가 후들거려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 대신 가슴 속에서 묵직한 뭔가가 자리를 잡는 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불도 안 켜고 거실 바닥에 그냥 앉았어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거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남편 서재 서랍을 뒤지는 거였어요. 드라이버로 자물쇠 채워진 서랍을 비틀어 열었더니 두꺼운 봉투랑 통장 3개가 고무줄로 묶여 있더라고요. 통장 내역을 보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시어머니 생활비로 매달 1,000만 원씩, 아주버니 노름비제 오피스텔 보증금,
단위가 억을 넘어가는 돈이 줄줄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옆에는 모텔 결제 내역이랑 명품 가방, 외제차 리스비까지 찍혀 있었고요. 새벽 4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랑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같이 났어요. 제가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있는 걸 보더니 멈칫하더라고요. 너 뭐해? 불 끄고 자. 저는 말없이 통장 하나를 집어서 발밑으로 툭 던졌어요. 당신 형 노름빚 갚아주려고 5천만 원 뺐네. 어머니한테는 매달 1,000만 원씩 넣어줬고. 이 외제차 리스비는 그 모델 여자 차 아니야? 남편 얼굴에서 수익 기운이 싹 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눈을 굴리며 변명거리를 찾더니 이내 턱을 치켜들었어요. 그래, 내 돈 내가 우리 엄마 줬다. 어쩔 건데. 네가 집에서 밥이나 하면서 내 돈에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야?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남편 앞으로 걸어갔어요. 굽은 검지손가락으로 그 가슴팍을 꾹 눌렀어요. 내가 창신동 지하에서 기침하며 옷 박을 때 당신 PC방에서 게임했잖아. 내가 만든 옷이 터졌을 때 당신은 그거 싫고 나르기만 했잖아. 어디서 감히 당신 돈이라는 소리를 해? 남편이 제 손을 거칠게 쳐냈어요. 배운 것도 없고 나이 먹은 아줌마야. 나 아니면 어디서 살아? 이혼이라도 할래? 저를 절대 떠나지 못할 거라 확신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변호사 사무실 드나들며 준비해뒀던 서류 봉투를 남편 얼굴에 던졌어요. 이혼 소장이랑 재산 분할 청구서, 스튜디오에서 찍힌 사진들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죠. 이혼해. 내가 네 놈 알몸으로 쫓겨나는 걸 볼 거야. 네가 빼돌린 돈, 그 여자한테 쓴 돈, 100원짜리 하나까지 다 토해내게 할 거니까.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이 사진 거래처에 다 뿌릴 거야. 그제야 덜덜 떨며 소매자락을 잡으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그날 밤 남편 짐을 트렁크 2개에 쓸어 담아 현관 밖으로 차버렸어요. 도어록 비밀번호부터 바꿨고요. 재판에서 남편이 빼돌린 돈, 젊은 여자한테 쓴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다 짚어냈어요. 결국 쇼핑몰 지분이며 현금 싹 털어내고 남편은 맨몸으로 나갔어요. 상간녀 소송도 걸어서 통장도 묶었고요. 그 돈을 모아 서울 변두리 낡은 3층 상가를 샀어요. 살던 아파트도 미련 없이 팔았고요. 계약서에 법원 도장 찍힌 서류를 앞에 놓고 보는데 굽은 제 손가락이 처음으로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저 없이 쇼핑몰 굴리다가 한 계절도 못 버티고 재고만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시장 돌며 원단 보고 트렌드 읽던 제 눈썰미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죠. 시어머니는 오늘까지 아드님이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쫓겨났다는 말을 참아 못하고 제가 돈줄 쥐고 안 준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댔던 거더라고요. 오늘 카페에서 나가신 어머니가 아들 찾아가서 어떻게 됐을지는 안 봐도 뻔해요. 아주버니 사업비제 전셋집도 경매로 넘어갔다던데 아마 새 식구가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기어들어 가겠죠. 20살 때 제가 연탄 매연 마시며 미싱 밟던 햇빛 한 줌 안 드는 그런 방으로요. 작가님, 오늘 어머니가 유리창 밖에서 악을 쓰는 걸 보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며 통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쓴웃음만 나고 덤덤하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워 앞치마에 찔러 넣으면서 참 즐기게도 버텨냈구나.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도 빈 카페에 혼자 앉아 낡은 재단 가위를 헝겊으로 닦아요. 뭉툭해진 손가락 마디를 꾹꾹 주물러 풀고 내일 기계에 채워 넣을 원두 봉투를 뜯어요. 커피 향이 참 좋네요. 세상에 무시해도 되는 삶은 없어요. 굽은 등과 튼 손으로 바닥을 기며 버텨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단단하게 살아남는다는 거.
그 말 하나는 꼭 전하고 싶었어요. 제 투박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